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동대문에 새로 생긴 랜드로버 매장에 왔어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동대문에 나들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려가지고 멋진 차량들을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그 레인지로버 그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이 너무 관심이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네. 저는 오늘 좀 구독자분들 대표로 제가 매장에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체험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네, 잘 방문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님인 것처럼 하고 이렇게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제가 관심 있는 렌즈로버의 그 가솔린 모델 말고 디젤이 있어요. 네, 그런 섀도우 패키지가 빠져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순정 그대로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외장 컬러는 굉장히 예쁜데 살짝 홀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 컬러는 벨그라비아 그린이라고 해가지고 메탈릭이 적용된 펄이 들어간 그린 차량입니다. 실내 컬러도 전과는 다르게 화사한 컬러, 그리고 부드러운 컬러, 그리고 짙은 컬러까지 전부 다 적용을 하실 수 있게끔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디펜더 110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 디펜더 110이에요. 네, 가장 대중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은 지금 전시되어 있는 110 차량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외관 컬러도 예쁘고 휠도 독특하고 해서 여쭤봤더니 이게 75주년 한정판으로만 75대만 들어온 차량입니다. 아, 75주년 한정판에 75대만 들어온다? 아, 이게 확실히 그냥 일반 디펜더랑은 다르게 진짜 이거 에디션이다. 이게 확실히 티가 나네요. 네, 특히나 휠까지도 동일한 바디 컬러가 적용되다 보니까는 이제 통일감과 이목이 집중되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이 전시장에 다른 시승 차량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모든 차량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승 차량은 언제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 하고 와봤더니 신기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께서 다 선택을 일일이 할 수 있는 개인 커스터마이징 공간입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가죽 컬러 그리고 외부 컬러까지 전부 다 보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고서는 실제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 뭐 가죽 색상이라든지 컬러칩 이렇게 많이 있군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캐리어라든지 아니면 차량에 들어가는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아, 그리고 여기도 액세서리가 따로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혹시 디펜더 사진인데 디펜더 전용 공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펜더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공용으로 적용되는 액세서리들입니다. 그래서 뭐 패드 거치대라든지 아니면 고무 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객 성향에 맞춰서 구매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 이런 거 가방. 네, 뒷좌석에도 이제 포켓 수납함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막 이런 거 네, 휠 커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개인 커스터마이징 가능하십니다. 이런 거 휠 너트인가? 네, 맞습니다. 잠금 너트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휠을 블랙으로 하셨다면은 저 볼트까지도 전부 다 검정색으로 통일감 있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휴게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고객분들이 오셔서 이제 기다리시면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런 거는 혹시 다 정품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토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따로 구매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십니다. 혹시 가격이? 가격은 이제 차량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적게는 뭐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굿즈 같은 것도 있네요. 네, 텀블러라든지 텀블러들 다 있습니다. 여기는 왠지 제가 느껴지는 필로는 고객 상담? 네, 맞습니다. 네, 프라이빗하게 좀 상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공간에서 또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시승을 하러 가볼까요? 네, 출발해 보시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레인지로버의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을 이렇게 뒤에 세워놓고 제가 전면을 간단히 보려고 가져왔어요. 일단은 한눈에 봐도 육중한 덩치 보이시죠? 엄청 큽니다, 차량이. 그리고 전면부와 후면부 그리고 측면조차도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그 바뀐 거를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자면 이 밑에 하단부에 이 범퍼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옛날에는 좀 많이 강인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좀 많이 요즘은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변화를 해가는 것 같아요. 원래 레인지로버 하면은 느낌이 진짜 상남자의 차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세련되고 부드럽고 많이 고급스럽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차량은 섀도우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인데요. 저는 이 섀도우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무조건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외관 블랙에다가 그리고 휠도 23인치 블랙 휠을 추가를 하시면 정말 강인한 그런 레인지로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컬러가 하얀색이라서 조금 어색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멋있어요. 역시 섀도우 익스테리어를 들어가야지 예쁜 것 같아요.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블랙이 조금 더 예뻐 보이네요. 자, 여러분, 제가 측면부로 이렇게 와봤는데요. 이 사이드 미러도 정말 예쁘고 그 옆에 보시는 여기 라인조차도 좀 아주 예쁘게 블랙으로 들어가서 예쁜 것 같아요. 이런 A필러부터 C필러 이런 몰딩조차도 다 검은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멋있어요. 저는 이 검은색으로 들어가는 거 좋아해요. 블랙 하이그로시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크롬 고급스럽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 취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면은 여러분 굉장히 전세대와 아주 많이 달라진 점, 이 도어 캐치가 오토 플러시 도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세대는 그냥 문 여는 거였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많이 고급스러워졌고 럭셔리함을 더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이어지는 라인조차도 차량을 더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한 줄 라인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차량은 롱바디 차량인데 스탠다드 베이스와 롱힐 베이스 둘 다 5cm씩 길어져서 전보다 조금 더 거주성이 좋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사이드 스텝도 이렇게 전동 사이드 스텝으로 나와서 이렇게 타고 내릴 때 이렇게 타고 내리기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후면부를 와봤는데 제가 이 차를 공부하면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게 이 테일램프 있는 쪽이 몰딩처럼 생겨서 차랑 굉장한 일체감을 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 라이트인가? 아니면 디자인의 디테일인가를 모를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바뀐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불빛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불이 쫙 들어오는데 그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테일램프가 일자로 이어진 테일램프가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테일램프가 일자로 이어져 있지 않았지만 정말 일체감을 줘서 일자로 이어진 테일램프보다 확실히 더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사실 실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실내에 탑승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정말 파격적입니다. 버건디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외장 컬러 화이트에 실내 버건디는 이거는 정말 아무도 싫어할 수 없는 국룰의 그런 조합인데요. 그런 모습에서 저는 일단 한번 반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 핸들도 보시면 핸들에서 변한 부분은 많이 없는데요. 이런 다 물리 형태의 버튼이지만 시동을 꺼져 있을 때는 이 버튼이 뭔지 안 보이다가 시동을 켜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LG 디스플레이 기술이 적용된 13.1인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데요. 디자인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아이패드를 닮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패드가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햅틱 느낌을 줘서 실제 뭐 물리 버튼을 터치하는 것 같은 그런 짜릿한 쾌감을 선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내비게이션이 T맵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T맵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본 T맵이 들어가서 이런 한국의 정서에 맞는 내비게이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인지로버의 시그니처죠. 다이얼 기어 노브. 기어가 다이얼식이었는데 이번에 그 노브식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망치처럼 생긴 기어 노브로 바뀌게 되었는데 오히려 저는 다이얼보다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겨 있어서 더 편리해졌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어 트림도 굉장히 많이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이 창문을 올리고 내리는 버튼이 제자리에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에 있어서 조금 뭐 호불호가 갈렸는데요.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고 좋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위치에 있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자리를 찾아서 정말 기쁩니다. 여기는 시트를 이렇게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리를 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부분이 정말 너무 심플하면서도 간결하고 포인트를 줬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도어 캐치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도어 캐치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여기 있어요. 도어 캐치가 이쪽에 숨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을 좀 많이 심플하면서 간결하고 럭셔리하게 하지 않았나 라는 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스피커가 이렇게 자리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려 스피커가 35개나 들어가서 음질이 아주 빵빵하다고 하는데 와, 2억 넘는 차의 스피커는 과연 어떨지 정말 많이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편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롱바디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레그룸이 많이 넓어요. 많이. 이런 맛에 풀사이즈 SUV를 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시트 디자인도 좀 바뀌었는데 시트 디자인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보다 더 내 몸을 촥 감싸주는 편안한 그런 착자감?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썬루프조차도 이렇게 완전 뒤까지 와줘서 개방감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센터에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이런 데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발 받침대조차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정말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차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니까 제가 딜러분하고 직접 시승을 한번 나갔다 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출발을 해봤는데요. 이 차의 엔진이나 이런 제원 같은 경우에 BMW의 N63 V8 트윈터보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주행할 때 뭐 다른 분들이 BMW 느낌이 많이 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느껴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전자제어 그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어떤지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처음 타봐요. 아, 그러실까요? 레인지로버를 처음 타봐서 좀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는 승차감이 저는 처음 주행할 때부터 바로 느껴졌어요. 장거리 운행을 하신다면은 특히나 피로감이 없는 차량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브레이크도 굉장히 부드럽게 서는 것 같아요. 브렘보 제품도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브렘보 브렘보 제품이라 브레이킹도 전혀 차가 무거워도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차 운전하다 보니까 덩치가 크잖아요. 네. 아무래도 제동력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막 이렇게 완전 민첩하게 팍 서지는 못하잖아요. 세단과 비교하면 어쩔 수 없이 차가 무겁기 때문에 오는 현상일 수는 있겠지만은 같은 SUV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절대 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그 모닝이 한번 확 끼어들었을 때 좀 무서웠어요. 그 모닝 찌그러질까. 긴급 제동 브레이크도 적용이 되어 있고, 고객님들께서도 무서워서 이제 풀 브레이킹이 좀 어려우신 거지, 풀 브레이킹을 하시게 되면은 그만한 제동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면을 걸을 때 이렇게 좀 부드럽게 걸러서 지나가는 것도 좀 예전 세대에 비해서 많이 부드러워졌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전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서스펜션도 동일한 서스펜션 쓰고 있지만 세팅비를 좀 더 다르게 하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육중한 덩치에 530마력이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추월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출력이고요. 한번 밟아보셔도 짧은 거리지만 밟아보시면은 530마력? 이게 SUV라는 생각도 또 또 밟아보니까 잘 나가네요. 차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차의 무게는 2.5톤 정도 공차 중량 나가고 있습니다. 와, 공차 증량이 그 정도로 많이 무겁게 나가는데도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이런 모드도 굉장히 많아서, 와, 도강 모드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역시 레인지로버는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는 팔방미인이 아닌가. 컴포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좀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보여주는 딱 그런 엔진의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이렇게 탁
당겨주면은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디지털 룸미러가 처음에 좀 신기했던 게 저는 샤크 안테나가 원래 하나씩 있는데 네. 샤크 안테나가 2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게 다 이런 디지털 룸미러를 위한 거라고 합니다. 이 골목 들었는데 너무 무서워요. 차가 커요. 이렇게 나의 감을 믿고 지나가겠다. 예. 오, 그리고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있어서 좁은 골목 같은 데 갈 때는 이렇게 얼마나 닿았나, 막 공간이 얼마나 남았나 이런 것도 좀 봐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차가 오히려 높아서 더 편하실 여기로 거예요. 우회전. 뒤쪽으로. 네. 우회전 할 때도 이런데 좁을 것 같은데 잘 돈다니까요. 이게 돌아가지네. 이게 뒷바퀴 조향이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커요. 소형차 수준일 거예요. 경차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소형차 수준으로 회전 반경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정말 노이즈 캔슬링 옵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정숙하고 많이 엄청 조용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역시 T맵이 기본으로 적용이 돼서 이 넓은 1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나오니까 내비게이션을 보기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 디스플레이 터치감은 어때요? 터치감도 이게 햅틱이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물리 버튼을 터치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좀 이런 터치에 적응 못하신 분들이라든지 터치지만 터치감이 아쉬운 분들은 이렇게 햅틱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차장님 그 사이드 미러나 이쪽은 어때요? 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SUV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높이가 있다 보니까 좀 높낮이를 잘 봐야 되는데 세로로 긴 형태라서 이런 높이감을 좀 잘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사이드 미러가 세로로 길기 때문에 좀 낮아서 잘 안 보이는 차들도 잘 보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변속기가 ZF 8단 TCT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속도 굉장히 부드럽게 빠르게 잘 해준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변속기가 또 변속기 같은 경우는 구형 모델부터 저희는 ZF 미션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진만 이제 BMW께 올라왔지만은 BMW도 ZF 미션에 BM 엔진이 쓰는 것처럼 저희도 동일한 매치업이기 때문에 부드러움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세단 같은 경우에 또 변속 이상하게 하면은 차 잘 만들어 놓고 변속만 이상하게 하면 또 거기에서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변속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 그리고 엔진에 대한 문제도 전혀 없다. 소음에 대한 문제 걱정 안 해도 된다. 노이즈 캔슬링 정말 빵빵하다. 승차감 둥둥거리고 너무 편하다. 뽀대? 엄청나게 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제규어를 타시는 분들 대상으로 따로 돈을 따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랜드로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년 또는 10만 킬로 기본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비용을 이제 지불하시게 되면은 384만 6천 원의 비용만 지불하시게 되면은 3년이 아니라 5년 또는 20만 킬로로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전혀 차량 사고를 제외하고는 문제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장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그렇게 되면은 사고 났을 때 픽업 앤 딜리버리, 그리고 소모품 교체했을 때에도 픽업 앤 딜리버리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센터가 24시간 내내 운영이 된다고 그래서 긴급 시에도 바로 상담이 되는 것 또한 정말 큰 메리트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헤드라이닝 쪽에 붙어 있는 SOS 콜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저희 중앙센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픽업이라든지 딜리버리 이런 걸 또 신청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햇빛이 비쳐서 이렇게 선바이저를 이렇게 해보면 선바이저가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어요. 2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과 전면 둘 다 이렇게 해를 잘 가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세심한 배려죠. 오프로드. 근데 생각보다는
다른 차였으면 네. 난리 났을 겁니다. 이미 진짜. 전복됐습니다. 이 레인지로버니까 이 정도 견뎠다라고 할 수 있고. 충격이나 이런 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게 오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딱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기분 나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넘어가네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이게 노면을 거르거나 아니면 방지턱을 넘었을 때 좀 부드럽게 노면을 한번 걸러줘서 이렇게 승차감이 편하게 듭니다. 그리고 이게 풀타임 4륜 구동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뭐 험한 길을 험로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엄청난 발휘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운전에 조금 재미를 느껴보면서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치고 나가는 게 확실히 이게 530마력은 어마어마했다. 네. 차선이 없어지네.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레인지로버 항상 정숙한 운행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네. 다이나믹 모드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 다이나믹 모드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네. 조금 더 재미있는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모드인가요? 네. 이렇게 다이나믹 모드로 달려보니까 출력이 부족한 거 없이 정말 잘 나가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패들 시프트를 이렇게 한번 눌러봤는데요. 이 패들 시프트가 보통은 이렇게 딸깍딸깍거리면서 그 키보드의 청축 같은 느낌을 내주는 그런 패들 시프트가 많은데요. 제가 느끼기에 이 레인지로버의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럽고 무접점식으로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조차도 많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경사로 밀림 방지도 있고 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기존의 레인지로버를 잘 승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레인지로버를 그대로 계승한 네. 이렇게 이거 근데 이렇게 하나쯤은 남겨둬도 감성으로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런 거 정말 좋은 게 보통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티맵이나 이런 걸 놓칠 때가 많은데 이건 이렇게 계기판에 떠주니까 이게 멀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신형 레인지로버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는 바뀐 부분들이 막 어색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너무 좋아, 오히려 좋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그런 시승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브리티시 오토에서 새롭게 런칭한 동대문 매장에 와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남으시면 동대문 놀러 온 김에 방문하셔가지고 커피 한 잔도 하시고 평소에 관심 있었던 이런 레인지로버 차량들도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고 그리고 매장도 한번 둘러보시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차바!